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해볼 텐데 어제요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계속적으로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100% 나옵니다. 네, 100%요? 네. 100% 나온다고 보세요? 그 사람들 성격이 그런 거 네. 있어요. 이제 그 경상도 말로 하고제비라 그러고 네, 네. 그 상습 출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까지 그런 기회 있을 때 법무부 장관하다 비대위 준다니까 바로 왔잖아요. 그리고 또 대표 출마하니까 바로 출마했잖아요. 대선 나온다니까 바로 대선 나왔잖아요. 어물전 앞을 그냥 못 지나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준석 의원의 저 분석은 견제 성격이 있는 거니까 아니면 실제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가? 글쎄요, 그 이준석 의원이 궁예도 아니고 독심술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닐 텐데 100% 정치에서 100%라는 그런 말 표현 잘안 하기가 쓰는데요. 어렵잖아요. 예.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치적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100% 나온다 이건 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저 최근에 뵀을 때도 예. 그 출마와 관련해서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인식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조원 그룹 중에서도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게 벌써 나뉘어져 몇 주째네요.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전당대회라는 게 정해진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기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뭐 닫혀 있지도 않고 닫혀 있지만 열려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준석 의원처럼 100% 출마한다 이것은 그냥 정치 평론하는 사람이 본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 글쎄 현역 의원으로서 뭐 100% 출마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민하는 거 처음 봤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오늘이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당이 기대를 걸 만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지금 이 모습을 본 적이 잘 없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신중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요즘 이번에 대표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말씀을 안 하세요. 이거를 우리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그랬던 것 같은데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번에 그런 식의 행태를 보고 우리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에 어떤 기대를 걸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뭐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글쎄 소장님,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비상계엄 때를 살펴보면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대응도 빨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유독 좀 생각을 오래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지점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고심을 깊게 만드는 사람은 지금 권영세 의원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네. 기대를 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비평을 하는데 저런 당내 의견?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친윤들이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하면서 예. 지도부를 계속 유지해서 가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그 친윤 일색인 국민의힘에 신뢰를 주겠냐고요. 대선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으면 책임지고 물러나고 뭔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으로 물갈이가 돼야만 예.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전히 친윤이에요. 그 핵심이 권영세 의원 같은 분이에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 송원석 지금 현재 뭐 말하자면 원내대표 겸 예. 당대표 동원한대행의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거예요. 사실상 본인들이 자리를 비켜주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것이고 예.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한동훈 전 대표가 12월 3일 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다음에 비상계엄 해제에 가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있는 그대로 위원정당입니다. 그나마 위원정당에서 숨을 쉴 수 있었던 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시에 행위이지 않았을까. 예. 그거는 냉정하게 본인들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친윤들이 본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라는 예.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의 100% 출마설 저는 정치 지도상은 100% 출마하는 게 맞죠. 그러나 정치 여건상은 출마는 0%입니다. 그러니까 100%와 0%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성군 의원의 말대로 예. 지금처럼 고민한 적이 없다.
사실 정치 일정이라면 쉬면 안 되죠. 나와야죠. 예. 나와야 되는데 여건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당 자체가 여전히 윤석열 친윤 일색이라서 도로 윤석열이다. 또 영자라고 해서 영남 자민련이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 거기 당대표 나가서 당대표가 된들 뭐하고 당대표가 안 된들 정치적 부담이 되는데 그 여건에서 왜 나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 지금 100%의 일정과 0%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는 50%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해갈 혁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첫 단계로 사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 교수, IT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친윤, 구주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정광재 대표.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그 인물을 대체한 인물을 찾고 있다. 분화 과정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 의원으로 좀 의견이 수렴이 되는 상황인 겁니까? 이 혁신위원회가 앞으로 활동하는 기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다음 전당대회까지밖에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혁신을 하는 혁신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적임자냐 이걸 당 내외에서 물색했을 때 저는 안철수 의원만큼 적임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확히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했고요.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후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된 이상 예.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 내외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야 우리 당에 제대로 착근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는 대선에서 왜 패배했는지 백서를 남겨서 반성할 부분 반성하고 쇄신의 길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내건 백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120% 공감하고요. 예. 그런 철저한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앞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짧은 기간이지만 안철수 의원이 할 수 있다면 예. 저는 다음 당대표가 가는 쇄신과 혁신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본인도 메스를 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도부는 사실 반탄 지도부가 이미 다 꾸려져 있는 네.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혹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나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조금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예. 하나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다음에 혁신위의 그 성과는 조정훈 전 의원의 이 모습을 닮아갈 것이다. 백서 수준.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건 자문과 백서 정도 펼쳐내는 그 외에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안철수 혁신위원장, 국민의힘이 혁신되겠는데 느낌이 올까요? 안 오거든요. 사실상 혁신이라는 것들이 예전에 인류한 혁신도 바뀌었으나 자문적인 역할만 할 뿐이지 정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냥 모양새만 갖추지 본질적인 부분을 바꿀 생각이 없다. 제가 앞서도 재차 얘기하지만 남의 당 얘기지만 그래도 공당으로서 민주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하에 말씀드리면 예. 최소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는 시도해야죠. 예. 그러니까 친윤 그룹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이 지방선거까지 어떤 공천권이라든지 기득권을 갖고 가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어떤 옷을 입어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입는 사람 자체가 안 바뀌는데 무슨 지지를 보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야당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저렇게 되면 민주당에 대해서 막 공격하면 딱 한마디로 다 되치기를 당합니다. 내일하는 옹호한 당이 무슨 그거나 먼저 고치고 오세요. 예. 무슨 할 말 있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이 뭘 할 겁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예. 평가드립니다. 정광재 대변인 나오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당권 주자들 예비 당권 주자들이 입장 표명을 하는 마지노선을 대략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르면은 8월 중순에 전당대회를 예.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전당대회가 대체로 공고서부터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45일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러면 7월 한 10일 정도의 공고가 이루어진다면 그 전까지 그러니까 7월 10일 정도를 전후해서 공고가 7월 10일. 이루어진다면 예. 뭐 7월 중순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후보군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만났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지금 농성 중이잖아요. 예. 제가 한번 가서 뵀었었는데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 김문수 전 예. 장관도 측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대가 아닌 이상 출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예. 글쎄 마지막에 가서야 율곽은 드러나지 않을까 임박해서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